안녕하세요. 전기캣입니다. 저번 시간에 직류회로에서 직렬연결회로와 병렬연결회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는 전류와 전압 및 저항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보면 저항이 이렇게 세 개가 직렬이 된 회로가 있을 수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회로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직렬 회로에서는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이 흐르는 전류 I가 같은 특징이 있었죠. 전류는 말 그대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흐름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전압, 전위 차이는 어떻게 보면 위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만나면서 점점 떨어진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징 두 번째로 전압 V는 R1, R2, R3를 만나면서 V1, V2, V3는 저항값의 비례해서 형성이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ohm의 법칙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 여기 있는 V1, V2, V3를 각각 한번 구해주게 되면 V1은 IR1, V2는 IR2, V3는 IR3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I1, I2, I3이긴 하지만 직렬 연결에서는 I로 모두 같으니까 그냥 I라고 표기를 할게요. V, 전체 저항 V를 구하게 되면 요것들의 합으로 볼 수가 있죠. IR1, IR2, IR3를 더한 값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정리하면 V는 I에다가 전체 저항값 R1, R2, R3를 더한 값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요 V1이 전체 전압 V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아까 구했다시피 V1 같은 경우는 IR1이라는 식이 있고요. 전체 저항 V는 I에다가 전체 저항의 합들로 구성된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전체 저항에다가 V1으로 나눠주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V1은 IR1이고 V는 I에다가 각 저항의 합을 구한 R1, R2, R3의 합이라고 한다면 I는 같으니까 분자 분모 나눠주면 전체 저항분의 R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V1이 전체 전압 V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면 세 개의 저항의 합 중에 R1이라고만 볼 수가 있고요. R2도 마찬가지죠. 자기 저항만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만큼 비례해서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저항을 더해준 다음에 딱 거기서 자기 저항만큼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V1이 전체 V에서 차지하는 비중, V2, V3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전류 전압의 분배는 병렬로 넘어가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병렬회로 쪽 살펴볼게요. 병렬회로에서 첫 번째 특징은 이 전압 V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I1, I2, I3가 저항값의 반비례해서 분배가 되더라도 V 같은 경우는 V1이든 V2든 V3든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아까 직렬과는 달라요. 직렬에선 I가 일정하고 병렬에선 V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I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저항에 비례해가지고 분배가 된다면 병렬 연결에서는 V가 일정하기 때문에 I가 저항에 반비례해서 분배가 되는 거죠. 요것도 식으로 살펴볼게요. ohm의 법칙에 따라서 I는 R1분의 V, I2는 R2분의 V, I3는 R3분의 V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V1, V2, V3겠지만 여기서는 전압이 같으니까 모두 V로 통일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 전류 I의 합은 요것들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R3분의 V를 더해주면 되고 식을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I1이 이 전체 I에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쓰면 I1을 I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 I를 I1으로 나눠줬습니다.
아까보다 식이 복잡해졌는데요. 뭐 전압은 분잡은 뭐 날리고 하면은 직렬에서는 V분의 V1은 그냥 단순히 저항 합하고 이제 자기 저항만큼만 단순히 가져오면 됐는데 여기선 좀 식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여기서 모든 게 다 역수로 바뀐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1을 R1분의 1, R2를 R2분의 1, R3를 R3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R1도 마찬가지로 R1분의 1로 단순히 바꿔서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식이 요거랑 같은 거죠. 자기 저항만큼만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병렬에서는 역수로 뒤집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렬에서는 R1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역수기 때문에 자기 몫은 줄어들어요. 저항은 어떻게 보면 전류가 못 흐르게 하는 방해하는 성질이죠. 그렇단 얘기는 이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많이 못 흐르고 적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R1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수값을 취해지니까 실제 분자값은 줄어들어요. 물론 요 값들도 같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다 합한 형태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이 R1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렬에서는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줄어든다는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R2든 R3든 마찬가지죠. 일단 직렬과 병렬을 전류가 일정한지, 전압이 일정한지, 그리고 전압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전류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이걸 진짜 길게 복습하면서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걸 왜 복습을 반복해서 하느냐? 이번 시간에 배울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측정 방식이 이 원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길게 해보았습니다. 저항 1개짜리 단순한 회로를 그려볼게요. 뭐 전압이 V로 걸리고 전류가 이만큼 흐를 때 여기 R1에 걸리는 전류 내지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단순한 회로니까 바로 구하겠지 싶은데 많은 경우에 요 R1 값은 알아도 V나 I를 사전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실제로 측정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류계, 전압계, 얘네들이 말 그대로 전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들이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라든지 I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표기법은 조금씩 다른데 전압계는 여기 걸어가지고 V가 걸린다고 측정을 하고 뭐 전류계도 여기 직렬에 연결해서 같은 길에 흐르는 전류 I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류계든 전압계든 측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측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전류계를 걸었더니 얘는 0에서 10A까지만 측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전압계도 걸어놨더니 0에서 10V만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했더니 이 얘네들의 최대 범위를 넘어서 흐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100A가 흐른다든지 여기에 만약에 100V가 흐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100A든 50A든 어쨌든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고요. 전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R1에 걸린 전압과 전류 측정을 위해 R1위에 추가적인 저항을 도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전압 또는 전류를 분배시키고 추가된 저항 때문에 새롭게 분배된 전류가 전압계, 전류계 측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조정을 해주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조정된 전압과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전압과 전류를 구해나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분류기와 배율기의 원리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해하기 조금 쉬운 배율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율기가 뭐냐 하면은 추가적인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걸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원래 측정하려던 R1 값은 여기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추가 저항이 없다면 여기 R1만 온전히 있어가지고 전압이 온전히 여기에만 걸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기에는 저항이 너무 크고 전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계로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전압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가 R2라는 추가 저항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V1, V2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또 이 V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값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추가 저항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전압을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이 목표값 전압 대비 요 V1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하면은 아까 위에서 봤던 직류회로 직렬 연결의 특징에서 보면 요 비중의 식을 한번 도출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R1 플러스 R2분의 R1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값 목표 대비 V1에 걸린 전압을 구한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R1 값을 대비해가지고 이 R2를 적절히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실제로 R1만 있을 때 여기 100V가 흐른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R2로 좀 조절을 해서 우리가 R1의 전압을 줄이고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0에서 10V까지 이렇게 측정 범위 내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V를 구하면 100V 이래가지고 값이 크지만 이렇게 저항을 추가로 만들어주면 R1과 R2를 합한 것만큼 비중을 줄이다 보면 이 측정 범위 내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2를 R1 대비 크게 잡는다고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구해볼게요. 아까 구했던 요 식을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구한 V1분의 목표값 V를 하면 M이라는 걸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M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목표값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측정한 V1에다가 몇 배를 곱해야지 이 V가 완성되는가, 이런 정의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배율을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배율을 계산해서 측정한 거에 몇 배다 이렇게 배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율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식을 거꾸로 쓴 거랑 똑같기 때문에 R1분의 R1 플러스 R2를 한 것이 배율을 구하는 공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R1을 우리가 10ohm이라고 하고 R2를 우리가 90ohm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한번 배율을 구해볼게요. 배율을 구해보면 R1이 10이고 R1 플러스 R2가 10 플러스 90이니까 100이 되죠. 이게 배율이 되는데 그러면 배율이 10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하려던 전압이 100이었다면 이걸 실제 측정하고 확인이 힘드니까, 그래서 요 V1에서는 측정을 했을 때 10V가 측정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측정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0V지만 우리가 배율을 구해봤더니 10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이 목표값 V는 V1인 10V에다가 배율 10배를 곱해주면 100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목표값 V를 구하는 것이고 이걸 배율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배율기는 이렇게 추가적인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분산시켜주고 이 전압이 측정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목표 전압은 측정된 전압하고 목표 전압 사이에 이 배율을 구하고, 배율을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 전압과 전류가 있고 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전류기에서는 불행히도 0에서 10A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0A가 흐른다 하면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이 배율기에서는 R2라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분산시켜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류에 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전류는 길이 나눠져야지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져야지만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R2만큼 연결을 해줌으로써 R1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 범위 내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 전류 I 대비 I1에서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여기 아까 요 식에서 한번 도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가져와서 써볼게요. 아까 배율기에서 한 식에서 그냥 역수로만 바꿔주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R1 플러스 R2인데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역수를 취해줬고요. 여기도 원래 R1인데 R1분의 1로 이렇게 역수값으로 취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식이 상당히 안 예쁘죠? 그래서 분자분모 정리를 하면은 R1 플러스 R2분의 R2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얘도 식을 뒤집어서 I1분의 I를 M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값 I는 I1에 M을 몇 배나 곱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식을 다시 써보면, 그러면 I분의 I1이 R1 플러스 R2분의 R2니까 이걸 반대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을 구한다는 얘기는 R2분의
R1 플러스 R2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1에 9옴이 달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R2에 1옴을 추가로 연결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R1, 즉 I1에는 10A만큼 전류가 흘러서 다행히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전류 I는 I1 곱하기 M이 되는데 I1은 여기 10A라고 했어요. 그리고 M 값은 R2에다가 R1 플러스 R2가 되는데 R2가 여기 1옴이 있고 R1 플러스 R2는 10옴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I는 10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2분의 R1 플러스 R2, 그러니까 즉 R2를 적절히 연결해주면 원래 흘렀던 전류 대비 상당하게 전류를 줄여가지고 R1, R2 전류 분산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측정 범위 가능한 I1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M값을 도출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흘러야 되는 이 전류 I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작동하는 전류계 종류를 분류기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배율기, 분류기를 적용해서 측정 범위를 넘어선 전압과 전류를 이런 식으로 분산하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잘 도출하려면 앞에 나왔던 직류회로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미지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피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